안녕하십니까. 2024년 졸업설계 발표를 맡은 강혜린입니다.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 순으로는 익산시 개요, 선정, 그리고 구상 및 아이디어 도출, 대상지 계획, 특별계획구역, 마스터 플랜 및 조감도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익산시 개요입니다. 익산시는 전북특별자치도에 속해 있으며 익산시의 도시 구조로는 익산시 중심시가지 14개 동을 중심으로 1읍 14면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도면에서 보시면 딱 이 부분이 익산시 시가지고 이 전체가 익산시의 전체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익산시 북쪽으로는 논산시가 있고, 서쪽으로는 군산시, 남쪽으로는 전주시와 인접하여 있고, 시가지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평지 및 농촌으로 이루어져 있고, 중심 시가지에 주거 및 생활 인프라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1977년 이리역 폭파 사고를 계기로 이루어진 이리 재건 사업과 새 이리 건설 사업은 이리역 일대를 중심으로 이리 시가지의 공간 구조가 확장, 재편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특히 남측 지역을 중심으로 발달하였던 이리역 앞 중앙동 구역이 북측으로 확장되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익산시의 역사 타임라인입니다. 첫 번째로는 일제강점기로 이리역 탄생과 철도 중심지의 시작인데요. 1912년 이리역이 개업되었고 전라선 철도의 중심역으로 개설되었습니다. 그리고 익산이 농업 생산물 유통 및 쌀 수탈의 주요 거점으로 발전되었고 1930년대부터 40년대로는 철도가 확장되었고 물류가 허브화되며 이리역 주변에 창고와 물류시설 대거 조성이 되었고 익산이 쌀 창고로 불릴 정도로 곡물 유통 중심지로 성장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해방 후부터 1970년대로 익산 철도 교통의 중심지로 역할이 강화되었고 1968년과 1977년 익산역의 예전 이름 이리역은 두 차례의 폭발 사고가 이뤄져 대규모 피해를 받으며 도시 재건과 철도 안전 기준이 강화가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970년대부터 90년대로는 산업화와 택지 개발로 1974년 익산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었고 1980년대와 90년대는 대규모 택지 개발이 이뤄지는 시기였습니다. 그 다음 2000년대부터 현재까지는 이리역이 익산역으로 2004년 명칭이 변경되었고 그리고 2010년대부터 2020년대까지 꾸준히 택지 개발이 이루어지고 배산지구, 어양동, 부송지구 택지 개발 및 익산의 동쪽과 서쪽이 외곽이 확장되는 그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익산시 시가지 부분의 베이스맵입니다. 위성사진입니다. 도시 역사 분석도입니다. 익산 시가지는 1910년 이리역이 생겨남으로써 발전되어 그곳이 시발점인 중앙동입니다. 익산시 시가지 내 가장 최근 개발된 곳은 모현동, 부송동, 영등동입니다. 다음으론 도시공간 현황도입니다. 존 1은 업무 및 상업생활권이고 존 2는 상업 및 주거지 생활권, 존 3은 대학가 생활권, 존 4는 공업지역으로 분류해 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익산시 역사와 정비 분석도를 합친 도면으로 오래된 공간에는 도시재생 및 재건축 사업이 진행 중이고 주택 공급 촉진지구가 매우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익산시 상업축 현황입니다. 상업축 현황을 익산역 주변을 보시면 상업축이 끊겨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상지 선정 및 개요입니다. 제가 대상지를 선정한 곳은 익산역 주변으로 모현동과 중앙동에 연결되어 있는 그 부분입니다. 등고선도를 보면 등고가 낮아 비교적 평탄한 구역이고
논리맵으로는 대상지 주변 서쪽으로는 특지 개발되어 있는 모현동으로 건축물의 밀도가 낮고 건축물의 규모가 크다는 걸 볼 수 있고, 동쪽으로는 중앙동과 인화동으로 매우 밀도가 높고 규모가 작은 건축물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통체계 현황도입니다. 기능으로 대상지 주변은 주간선 도로와 보조간선 도로가 지나가고, 내부에는 국지도로가 체계적이지 않는 복잡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 구조는 교통 흐름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고, 그리고 체계적 정비와 개선이 매우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교통체계 현황도의 규모로 대상지 주변은 광로, 지하차도, 대로로 둘러싸여 있어 뛰어난 접근성과 함께 유동인구의 집중이 이루어지는 핵심적인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입지적 특성은 주변 지역과의 원활한 연결이 가능하게 하며 도시 내에서 중요한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은 지적도입니다. 대상지 내 지적 현황은 아파트 부지와 교통시설 부지로 범위가 크지만, 남서쪽에 개발되지 않는 오래된 부지로 매우 복잡한 형태가 띠는 이중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연환경 현황도입니다. 익산경찰서 북쪽으로 배산, 익산시청 북동쪽으로 소라산이 위치하고, 하천으로는 사이트 외곽으로 하천과 연결된 농수로가 존재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인문환경 현황도입니다. 사이트 내에 보시면 숙박시설이 몇 군데 존재하여 있고, 아파트가 매우 많고, 익산역이 존재하여 있습니다. 자연인문환경 종합도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건축물 층수 현황도입니다. 전체를 보시면 신동과 중앙동에 비해 모현동은 용적률이 높은 건축물이 많다는 것을 볼 수 있고, 사이트를 선정한 부분의 대상지를 보면은 이제 아파트와 이제 숙박시설이 있는 저층 부분과 고층 부분이 혼재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건축물 준공연도 현황도입니다. 신동과 중앙동에 비해 모현동은 익산경찰서를 주변으로 최근에 지어진 건축물이 많고, 익산역 주변으로는 준공연도가 매우 오래된 건축물들이 다수 존재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건축물 용도 현황도입니다. 모현동은 익산경찰서를 기준으로 중앙에 상업시설이 배치되어 있고, 그 주변으로는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이 방사형꼴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익산역 주변으로는 중앙동에 상업시설이 많이 존재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용도지역 현황도입니다. 모현동은 익산경찰서를 기준으로 남쪽으로 근린상업지역이 존재해 있고, 익산역 기준으로 서쪽으로는 일반 상업지역이 위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 사용으로는 근린상업지역이 모현동의 주 상업지역으로 역할을 하고 있고, 일반 상업지역에는 낙후된 주거들과 모텔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정비 및 사업 현황도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토지 이용 계획도 현황입니다. 이 부분은 모현동이 택지 개발된 부분과 영등동이 택지 개발된 일부분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대상지 외부 문제점입니다. 첫 번째로는 익산역 철도와 낙후지역으로 인해 모현동은 주변과 단절되고 고립된 분위기를 형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외부 문제점 두 번째로는 모현동이 주변부로 연결되는 도로는 단 5개뿐으로 모현교, 배산공원 6교, 모현대교, 모현 6교, 중앙지하차도로, 인도가 없는 곳으로는 모현교, 중앙지하차도로, 안 그래도 철도로 단절되어 있는 부분인데 연결 부분이 단 5개뿐이고 인도가 없는 곳이 2군데나 되어서 매우 주변부와 소통이 안 되는 그런 모습을 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문제점입니다. 사이트 내 주거시설 대부분이 재개발 심의 중으로 매우 오래된 아파트들이 다수 존재해 있다는 그런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철도와 철도 주변 낙후지역으로 인한 도시 단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녹지, 인도, 자전거 도로가 대상지로부터 딱 끊겨 있는 그런 부재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잠재력입니다. 첫 번째로 KTX와 SRT가 경유하는 역으로서 전국 주요 도시와 뛰어난 접근성을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모현동의 택지 개발로 인해 사이트와 연결이 매우 쉽게 가능합니다. 그 다음은 컨셉입니다. 제 컨셉은 세 가지로, 첫 번째는 모빌리티 허브로 익산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교통수단을 통합하는 혁신적인 교통 중심지로, 모빌리티 허브는 기차, 버스, 택시, 자전거, 전동 킥보드 등 모든 교통수단이 원활하게 연결되어 시민들과 방문객들에게 최적의 이용 편의를 제공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블렌드, 혼합으로 익산역을 중심으로 모현동과 중앙동 각각의 특성에 맞는 계획을 하여 미래와 과거를 연결하는 혁신적인 도시 경관을 창출할 계획입니다. 지하차도를 통해 두 지역을 연결하며 첨단 비즈니스와 전통 문화가 공존하는 독특한 도시로 거듭되게 구상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스카이 커넥트로 익산역을 중심으로 공중광장과 입체 보행로를 조성하여 모현동의 현대적인 업무단지와 중앙동의 다채로운 상업시설을 연결함으로써 도시 통합을 강화하고 문화 활성화를 촉진, 지속 가능한 도시 환경을 구축하여 시민들에게 새로운 도시 경험과 생활 편의를 제공할 구상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종합 현황도입니다. 일단 현황을 보면 익산 시가지 중앙에 위치한 철도로 인해 단절된 모습이 있고, 익산역과 연계되지 않는 배산 택지 개발, 그리고 익산역 주변으로 낙후된 건축물로 인해 도시 미관이 매우 저해됐고, 그리고 익산과 익산역의 역사 가치에 비해 관리가 매우 부실한 모습을 보입니다. 종합 공간 구상도입니다. 익산역만의 현재, 과거, 미래가 공존하는 관문을 형성할 구상이고, 익산역을 중심으로 한 보행로와 녹지축을 형성하였으며, 특별계획구역을 설정하여 교통중심지 위주로 개발할 것이고, 그리고 익산역과 그 주변 일대로 입체 보행로를 형성하여 도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토지 이용 구상도입니다. 익산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교통수단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며 이를 뒷받침할 중대형 상업 및 업무지역이 인접하게 배치되고, 동시에 택지 개발이 이루어진 모현지구와 활발한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주거공간과 녹지공간을 조화롭게 배치해 쾌적하고 균형 잡힌 도시 환경을 구상하였습니다. 이러한 공간 배치는 시민들에게 편리한 교통과 여유로운 생활 환경을 제공하고 익산의 새로운 중심지로서 활력과 기능이 공존하는 도시 공간을 창출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교통체계 구상도입니다. 익산역을 중심으로 기존 교통체계를 효과적으로 수용하였으며, 순환형 도로망을 체계적으로 배치해 차량 정체를 최소화하고 도시 전역을 빠르고 편리하게 연결할 수 있도록 구상하였습니다. 이러한 도시 시스템은 주요 거점과 생활권을 유기적으로 이어지며 어디서든 접근성이 뛰어나고 쾌적하고 효율적인 도시 이동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공원 녹지 구상도입니다. 새로운 익산역 계획은 익산역 광장을 중심으로 모현동과 중앙동을 자연스럽게 도시 기능이 확장될 수 있게 구상하였습니다. 보행자 전용 도로를 모현공원까지 연결하여 시민들이 쾌적하게 걸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중간중간 소규모 공원을 배치해 도심 속 녹지와 휴식 공간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보행 친화적이고 자연과 어우러진 활력 있는 도시 공간을 실현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토지이용 계획도입니다. 토지이용 구상도, 교통체계 구상도, 공원녹지 구상도를 기반으로 토지이용 계획도를 계획하였습니다. 범례는 총 16개로 구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지구단위 계획도입니다. 토지이용 계획도를 기반으로 총 16개의 범례로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보행자 전용 도로 계획도입니다. 평면과 입체 보행로를 계획한 모습입니다. 그 다음은 자전거 노선 계획도입니다. 기존 자전거 도로를 연결짓는 새로운 자전거 도로를 배치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시내버스 노선 계획도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특별계획구역 선정입니다. 먼저 선정된 특별계획구역은 이 검정 색깔 라인이고, 지금 현황도로서 택시 승강장, 동측광장이 있고, 첫 번째로 이 보라 색깔의 이 구역이 철도 차량 기지로 약 73,000제곱미터고, 파란색 공간이 철로 부지로 약 104,000제곱미터입니다. 그 다음은 특별계획구역의 구상도입니다. 익산 시외고속 버스터미널을 배치하고 복합상업시설, 서측광장, 업무단지, 주차타워, 택시승강장, 동측광장 등으로 배치되었고, 철도 차량기지를 익산 시가지 외부로 위치를 조정한다라고 구상하고, 그리고 철도 차량기지 공간에 업무단지 및 복합상업시설을 배치하였고, 철도를 통과하는 입체보행로를 조성하였으며, 중앙동과 모현동을 연결하는 그런 입체보행로를 구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최종 마스터 플랜입니다. 조감도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